자, 2019년 2학기 기말 두논고 1학년 수학과 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3x 플러스 2, gx가 4x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고요. g 합성 fa가 마이너스 7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g 합성 fa가 지금 마이너스 7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g 합성 fa와 gx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fa를 대신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좌변은 4fa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fa와 fx를 비교하면요, 여기 있는 x 대신에 a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3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12a 플러스 8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1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12a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NCn-3 플러스 NCn-2는 35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우리 그 조합의 성질 중에서 NCR은요, NCn-R과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NCn-3 같은 경우는요, NCn-n-3과 같고요. 플러스 두 번째 주어진 NCn-2 같은 경우는요, NCn-n-2와 같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35다 라는 것은 NC의 n 플러스 NC의 3 플러스 NC의 2가 35와 같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NC3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것과 같고요. NC2는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35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을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 소거가 돼서 n, n-1, n-2만 남게 되고요. 자, 여기는 3n에 n-1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35랑 6을 곱해주면 2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좌변을 정리를 해주면요. 좌변 같은 경우는 전개를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 공통 항이 있죠. n과 n-1, n과 n-1이 있기 때문에 요걸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n과 n-1을 묶어주면요, n-2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10이다. 그러면 n 곱하기 n-1에 n 플러스 1이 210이다. 그럼 얘를 잘 보면요, 지금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2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현재 2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10이라는 이 자연수만 잘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10 같은 경우 간단하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요, 2, 3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가 있고요. 그리고 3과 2를 곱하면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 5, 6, 7을 곱하면 그렇죠. 2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n의 값이 6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n을 다 전개해서 그 조립제법 또는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묶어줘서 어차피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y =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의 곱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일단은 점근선, 그렇죠. 점근선이 이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걸 알 수 있냐? 점근선이요. x 이퀄 2 그리고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딜 지나고 있죠? 그쵸? x절편이 지금 1이기 때문에 1,0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유리함수 자체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바로 들어가 주면 자, x-2에 자, 분자의 상수는 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1,0을 대입을 해서요. k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y는 x-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통분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는 132이다. n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열이 되겠죠. 반장과 그렇죠? 부반장은 다른 직책이기 때문에요. 자, 바로 MP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130이다. 따라서 n 곱하기 n-1의 값이 130이다. 그럼 132 같은 경우는 자, 무엇이랑 무엇을 곱해야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12랑 12를 곱하면 그렇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1 해가지고 132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n의 값이 뭐다? 그렇습니다. 12가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fx가 x 더하기 3분의 x에 대해서 f 합성 gx가 x 더하기 1을 만족하는 함수 gx에 대하여 g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x를 직접 구하기보다는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g1의 값을요,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있죠. 자, f 합성 gx가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G1의 값을 K라고 뒀기 때문에 FK는 2가 되겠죠. 근데 fx는 주어졌잖아요. x 더하기 3분의 x로. 따라서 k 더하기 3분의 k는 2가 되고요. 양변에 k 더하기 3을 곱해주면 2k 더하기 6이 돼서 k는 마이너스 6이 바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FRIEND 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FRI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FRIEND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FRI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웃해야 되니까 마치 한 글자처럼요. 자, 그러면 글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4개의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이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FRI 안에서 얘네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줍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요. 4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24가 되고요. 3팩토리얼은 6이 되니까요. 정답은 144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무리함수 y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문제에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y꼴 루트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 y축을 먼저 우리가 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x축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y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무리함수가 시작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 식을 통해서 1,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여기 1,3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 있는 그쵸? 이 부호가 음수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호는 생략이 되어 있죠. 지금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음수이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무리함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y절편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준다면 이렇게 좀 그려줄까요? 예. 되고 y절편을 표시해 준다면 x에다 0을 넣어주면 그렇죠? 루트 2 플러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보면 자, 1번 보기예요. 자, 정의역은 1 이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정의역 부분은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그린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1,3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렇죠. 정의역은 1 이하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기를 보면 자, 치역은 y는 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가 지금 1,3인데 그래프가 또 위로 그려지죠. 그래서 y의 범위는 3 이상이다 라는 것을 또 역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3번을 보면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3, 4분면은 여기인데 현재 3, 4분면은 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4번과 5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그래프는 무리함수 y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요 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요렇게 바꾸기 위해서 과연 이제 x축 대칭을 하면 되느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요 식을요, 처음에 주어진 요 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자, x축 대칭 이동, 그쵸? 를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으로 바뀌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돼서 어떻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다.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5번을 보면요, 역함수는 y 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일로 갖고 와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3을 이항을 시키고요, 좌변으로. 그리고 우변은 자, 요렇게 식이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기 1번, 2번에서 뭘 체크했죠? 정의역과 치역을 체크를 했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는 정의역이 뭐였다? 1 이하였죠. 그러면 역함수는 치역이 바로 1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함수는 치역이 y가 3 이상이었죠. 그러면 역함수는 정의역이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역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그러면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x-1이 되고요. 자,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요, 2x는 그쵸,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xy를 바꿔주면 그쵸, 역함수가 나오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따라서 일단은 그렇죠, 맞는 걸로 보이고 요걸 꼭 붙여줘야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이죠. 예, 정의역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모두 12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는 210명이다. 이 동아리의 여학생 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여학생 수를 그쵸,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학생 수를요,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남학생 수는 지금
전체 학생 수가 12명이라고 했으니까 12-x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총 12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상황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가 210명이다. 210까지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는 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는 우리가 그 반대의 경우, 그쵸? 여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 부정하면은 모두 남학생인 거죠. 예. 그래서 전체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2C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세 명이 모두 남학생인 경우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구해보면 12C3 마이너스 지금 남학생 수가 12-x거든요. 예, 그래서 12-x 그쵸? 그래서 C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값이 지금 얼마다? 2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C3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얘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럼 6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20이 되죠. 자, 그러면 3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구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인데 뭐 원리 원칙대로 구한 다음에 12-x에 저 11-x에 10-x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게 지금 1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x 11-x 10-x가 6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연속하는 그쵸? 세 수의 곱이 지금 6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60을 적당히 요것도 그쵸?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있네. 3 곱하기 4 곱하기 5죠. 그쵸? 따라서 지금 12 빼기 x, 11 빼기 x, 10 빼기 x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10 빼기 x죠. 따라서 10 빼기 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x가 뭐다?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따라서 여학생 수는 7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y 꼴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기억 마이너스 2,5를 지난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가 돼서 5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뭐 참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니은 점근선을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니은을 풀기 위해서 주어진 유리함수 식을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로 묶어서 분모와 같은 x 플러스 2를 만들어 주고요. 식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마이너스 3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점근선을 알 수가 있죠. 자, 점근선은 뭐다? 일단은 첫 번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뭐죠?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 있는 상수죠? 바로 y 이퀄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 그래프는 제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니은에 우리가 구한 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본다면요. 일단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야죠. 네. 적당히 여기 마이너스 1 잡아줬고요. 그리고 2 적당히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음수잖아요. 그쵸?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에다 0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주장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집합 A가 원소가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가를 보면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고요. 나를 보면 FA가 B일 때 A가 짝수이면 B도 짝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나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에서 A의 대응이니까 또 1, 2, 3, 4, 5, 6을 써볼게요.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원소에 한 개씩 정확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요. 나 조건을 보면 A가 짝수이면 B도 짝수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2와 4와 6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도 모두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여기도 2, 4,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 여기 있는 요 2, 4, 6들은 요 2, 4, 6에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1, 3, 5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2, 4, 6, 2, 4, 6이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 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빨간색이 됐네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홀수들이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1, 3, 5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이 짝수의 대응이 될 수는 없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파란색 세모만 갖고 와서 또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는 또 역시 몇 가지다?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6 곱하기 6이 돼서 정답은 36, 36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5분의 1 x제곱 더하기 k고요. x의 범위는 0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x는 루트 5x-5k에 대하여 함수 y = fx와 y =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느냐? 뭐 가장 정확한 건 직접 구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식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5분의 1 x 제곱이죠. 여기 5x가 있고요.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 2차 함수인데 x가 0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를 y로 정리를 해서 5x-5k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봅니다. 그러면 5x-5k가 되겠죠. 그래서 5x는 y제곱 플러스 5k가 되고요. x는 5분의 1 y제곱 더하기 k가 돼서 자 xy를 바꿔주면 그죠? 5분의 1 x제곱 더하기 k가 되죠. 근데 원래 있던 요 무리함수가 y의 범위가 그쵸 0 이상이죠. 치역이. 그럼 따라서 얘는 정의역이 0 이상으로 바뀌게 되죠. 어때요? 주어진 fx랑 동일하죠. 따라서 요 gx가 바로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fx의 역함수다. 라는 사실을 일단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자 fx랑 현재 gx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fx와 gx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죠?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fx와 gx의 그래프가 어디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요. 자, fx가 5분의 1 x제곱 더하기 k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치고요. 그리고 gx가 루트 5x 마이너스 5k.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역시 교점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교점은 우리가 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y 꼴 xy의 교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바로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연립을 할 때 그죠? 굳이 어렵게 fx와 gx를 가지고 와서 연립을 하기보다는 y 꼴 x라는 항등함수를 가지고 와서 연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 fx랑 y 꼴 x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 밑으로 가지고 와서요. 일단 y 꼴 x는 고정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제 이 녀석이에요. fx가 될 것 같아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k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x인데 5분의 1 x제곱 더하기 k죠. 자, fx 같은 경우는 k의 값, 즉 y 절편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y 절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y 꼴 x와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만나지 않다가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한 점에서.
그러다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2점이랑 만나겠죠. 그러다가 바로 여기 꼭지점이 원점을 지날 때, 그쵸? 요때까지는 2점에서 만나요. 여기 만나고 꼭지점 만나고. 근데 이때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될 게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뭐다? 기준 1이라고 할까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k fx와 y = x가 접할 때죠. 그리고 기준 2가 뭐다? fx가 그렇죠. 원점을 지날 때 0,0을 지날 때 요 사이일 때 2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1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x라고 두고요. 양변에 5를 곱합니다. 그래서 넘겨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20k가 되죠. 이꼴 0이니까 k는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0,0을 지날 때 어떻게 되죠? k가 0이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4분의 5랑 0 그렇죠. 사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면 4분의 5일 때는 작아야죠. 접할 때니까. 근데 0일 때는 괜찮죠.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는 0과 1이 돼서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4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이 4자리 자연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가 24다. 그러면 24 자체가 4의 배수인 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전체 숫자 자체도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자리랑 10의 자리, 그러니까 즉 두 자리 수죠. 이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인지만 체크를 하면 전체 수의 4의 배수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죠? 한번 주어진 숫자 1부터 6까지죠. 작은 수부터 4의 배수를 순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 있고요. 또 16도 있죠. 그리고 24가 있죠. 그리고 32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36이 있고요. 그리고 40대는 없죠. 40, 44, 48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2가 있네요. 그 다음에 56도 있네요. 그 다음에 60, 64.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1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정해졌고요. 그 앞에 요 두 자리씩을 우리가 다 정해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2인 경우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1과 2는 이미 썼기 때문에 위에 숫자에서 1과 2를 제외한 3, 4, 5, 6 4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P2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PE. 얘도 마찬가지로 4PE. 그쵸? 똑같이 되겠죠. 따라서 4PE가 몇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12 곱하기 8이 돼서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fx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를 보면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fx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를 만족시키고요. 나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더하기 6이다 라는 거죠. 자, 나 조건이 좀 중요한데요.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자, fx가 그쵸, 6을 구간으로 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요. 일단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을 적당히 그려주고요. 자, 일단은 가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그래프가 정의가 되죠. 여기를 적당히 마이너스 3이라 잡고 3이라 잡아주면, 자, 0일 때는 2를 지나죠.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적당히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요, 9가 돼서 5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5라고, 대략 3일 때도 그럼 5가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를 5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나 조건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되죠?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6이 되죠. 예. 그래서 요 그래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를 일단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이 되겠죠. 그리고 6이 아니고, 그쵸, 9가 되겠죠. 9. 그리고 여기 6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2가 또 쭉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또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요렇게 해서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나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계속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 여기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랑 요 선생님이 그린 fx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어진 유리함수 식을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의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 이꼴 마이너스 2랑 y 이꼴 a가 되네요.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2를 그어주면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를 좀 해줄게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점근선. a는 뭔지 모르죠. 그쵸?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려면 점근선의 위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fx가 2와 5 사이에서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점근선이, 그쵸? 요렇게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a의 값이 이제 이게 y 이꼴 a가 되는 건데 양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주어진 요 식에다가, 그쵸,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어때요? 지금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계속 가면서 무수한 점과 만날 수밖에 없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하면서 계속 무수히 많은 점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감을 잡아야 된다? 점근선인 y a가 fx의 치역이죠. 어떻게 보면 fx의 치역인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a가 점근선이 2가 되면 어때요? 2가 되면 요 밑으로 얘가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과연 무수히 많은 점과 만나느냐? 당연히 무수히 많은 점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요 그래프 있잖아요. 왼쪽 상단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과 만나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A가 5가 돼도 괜찮으냐? 이런 경우는 뭐가 보장을 해줄까요?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그려지는 이 그래프 있죠? 얘가 무수히 많은 점과 만나게 돼요. 아하.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점은 그렇죠. 2 이상이고 5 이하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그렇죠? 정수를 다 더하면 1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4.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요.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일직선상에 5개의 점이 있잖아요. 이 일직선상에 만약에 내가 4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선분이 될 뿐이고 사각형은 될 수가 없겠죠. 또는 이 일직선상의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고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선택을 해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10개의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요. 그렇죠?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면 우리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10C4에서요. 여기 일자로 있는 5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한다? 4개를 선택하면 즉 5C4 이 경우는 선분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사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고요. 3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5C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한다?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요. 19, 8, 7이죠. 4, 3, 2, 1이고요. 5C4는 5죠. 더하기 5, 4, 3, 3, 2, 1, 5죠.
지워지고 2가 되고 55가 되겠네요. 그쵸? 210에서요 55를 빼면 되니까 정답은 15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 3, 5, 7, 11, 13, 17, 19, 8개의 수에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수를 택하여 그들의 곱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수는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8개의 수에서 3개를 택하는데 지금 주어진 8개 수가 상당히 특색이 있어요. 자,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발견을 했나요? 바로 소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수를 뽑더라도 3개를 뽑아서 곱하더라도 같은 수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3개의 수를 뽑아서 곱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의 가지수는 8C3이 되는 거죠. 근데 4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8C4, 그렇죠? 8C5, 8C6, 8C7, 8C8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에 8C0, 8C1, 8C2만 붙게 된다면 얘는 2의 8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2의 8제곱 마이너스 8C0, 8C1, 8C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의 8제곱이 256이고요. 1이고 8이고 28이 되죠. 그래서 256 마이너스 37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9, 219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4, 11,350, 19,314 등과 같이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2만 미만의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5자리인데 4개의 숫자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면은 0이 2개 있고 1이 2개 있고 그쵸, 또 1이 2개 있는 것처럼 같은 숫자가 2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만 미만의 5자리 자연수는 자, 한번 볼게요. 쌤이 5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칸을 만들면 일단 5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만 미만이면 무조건 그쵸? 맨 앞자리 만번째 자리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4개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2개의 수만 우리가 갖다 쓰는 4개의 수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수가 2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서 접근을 할 텐데 그 수가 그러니까 2번 중복돼서 나오는 수가 1인 경우, 그러니까 1이 2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1 외의 수가 2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일단은 요 4자리 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뽑는 거니까 1은 일단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그럼 나머지 뭐예요? 1을 제외한 0부터 9면은 10가지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0, 1, 2, 3, 4, 5, 6, 7, 8, 9인데 자, 1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3가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C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이 맨 앞에 일단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 4개의 수 중에서는 겹치는 수가 하나도 없죠. 따라서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4팩토리얼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1 외의 수가 2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2, 2, 뭐 4, 5, 뭐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일단 중요한 게 총 10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10개의 숫자 중에서 1은 제외를 해야죠. 그렇죠. 1을 제외하고 1을 제외한 수 중에서 그쵸? 2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을 제외하고 9개 수 중에서 일단은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2, 4, 5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자, 그럼 얘네들 중에서 3개 선택한 것 중에서 중복돼서 2번, 그러니까 2번 연출, 2번 나와야 되는 수를 선택을 또 해줘야 되죠. 따라서 그게 3C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를 들자면 이제 요 경우가 2, 4, 5를 선택을 한 거라면 얘가 바로 뭐예요? 2를 선택한 거죠. 2가 2번 나왔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거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2, 2, 4, 5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9, 8, 7이죠. 그리고 3, 2, 1을 4팩이면 24죠. 그러면 3이고 4니까 4, 3, 12, 84인가요? 곱하기 24죠. 84 곱하기 24를 계산하면요. 바로 2016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경우 9, 8, 7, 3, 2, 1 곱하기 얘는 3이죠. 그리고 12가 되겠네요. 그쵸? 3이 되고 4가 되고 얘도 84 곱하기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84 곱하기 36 같은 경우는 3024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2016 더하기 3024가 돼서 5040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6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 고를 때 6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일단 6명 중에서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2명을 먼저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6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4명을 만약에 A, B, C, D라고 한다면 자, 이 네 학생은 서로 다른 학생의 이름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A 학생이 B 이름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고 D, C가 될 수 있고, 또 A 학생이 B를 뽑았다면 A가 될 수 있고 또 D, C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B를 뽑았다면요 A가 될 수 있고 D, C가 될 수 있어서 몇 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또 뽑을 수 있는 학생 이름표가 C, 그쵸? C의 경우도 또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A 학생이 D를 뽑을 수 있는 경우도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9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C에다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9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15 곱하기 9를 해주면 그렇죠. 정답은 135가 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요. y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원소로 가집니다. 자, 이러한 두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보기를 보면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 플러스 1은 fn 더하기 n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럼 3 이하의 자연수 n이기 때문에 1일 때 성립한다고 한다면 f2는 f1 더하기 1이 되겠고, 그리고 n 대신에 2를 넣어주면요 2가 되겠고, 3을 넣어주면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F4부터 쓰면 이게 F3 플러스 3이죠. 그러면 F2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F2 플러스 5는 F1 플러스 6까지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fx의 공역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을 때가 1이죠. 그럼 f1이 제일 작을 때가 1이 되겠죠. 그럼 f1 플러스 6은 가장 작아봤자 7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f4 같은 경우는 가장 컸을 때가 뭐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A라고 두고 편의상 B라고 두고 C라고 두고 D라고 둘게요. 그러면 A의 값이 결정이 되면 F1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의 값이 결정이 되면 F2의 값도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CD의 값이 결정이 되면 F3과 F4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A, B, C, D의 값을 결정하는 것에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A, B, C, D의 값은 7 이상 12 이하인 자연수로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요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A보단 B가, B보단 C가, C보단 D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든다면 뭐 7, 8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우리가 7부터 12까지 중에서 수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A, B, C, D가 될 수 있는 수를. 그래서 7부터 12 중 한 개만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7부터 10이면 7, 8, 9, 10, 11, 12 대가 돼서 6가지죠. 그러니까 6개 수 중에서 한 개만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A, B, C, D의 값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7, 7, 7, 7 8, 8, 8, 8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2, 12, 12, 12 그래서 6시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7부터 12까지의 수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7과 8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항상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7, 7, 7, 8 그리고 7, 7, 8, 8 7, 8, 8, 8 요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6개 수 중에서 2개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3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3가지씩 항상. 그리고 세 번째 7과 12 중에서 3개만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6C 3이 거고요.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 B, C, D 만족해야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7, 8, 9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7, 7, 8, 9 7, 8, 8, 9 7, 8, 9, 9 역시 또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7부터 12 중에서 4개만을 쓰는 거죠. 그럼 4개를 쓴다는 얘기는 A, B, C, D가 모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어쨌든 6C 4를 해주면 자 A, B, C, D가 있겠죠. 이렇게 또 쌤이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뽑았다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A, B, C, D A, B, C, D가 아니고 7, 8, 9, 10을 뽑았다. 그러면 무조건 A는 7, B는 8, C는 9, D는 1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이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6C1 더하기 6C2 곱하기 3 더하기 6C3 곱하기 3 더하기 6C4가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5 곱하기 3 더하기 20인가요? 20 곱하기 3 더하기 6C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45 더하기 60 더하기 15죠. 그러면 126이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2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y 꼴 x분의 2x 플러스 9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고 할 때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a, 최소값을 가질 때 점 P의 x좌표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주어진 유리 함수를 간단하게 하면 2 더하기 이제 x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당 유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일단은 점근선은 y = 0이죠. x = 0이죠. 그래서 y축, 그렇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x = 0, y =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근선을 일단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x가 양수일 때라고 지금 여기 제안을 했으니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 위에 적당하게 점을 하나 잡고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라고 한다면 y좌표는 2 더하기 x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축과 y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2 더하기 x분의 9가 될 것이고요. PR의 길이는 x가 되겠죠. 따라서 PQ 더하기 PR은 2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x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분의 9도 양수, x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x분의 9 곱하기 9가 x가 돼서 x는 소구가 되겠죠. 따라서 2 더하기 2에 루트 9가 돼서요. 2 더하기 6이 돼서 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 A는 바로 8이 되고요. 그때 P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죠. 따라서 x분의 9와 x를 같다라고 두면 x제곱은 9가 돼서 x는 풀마 3이 나오지만 우리는 양수만을 취하기 때문에 x는 3. 따라서 b의 값이 보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뭐다?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교탁 앞에 일렬로 설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가조건을 보면요.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요. 나조건을 보면 남학생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에는 키가 작은 학생이 앞에 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학생 4명을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남학생 사이사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번호를 좀 매길게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까요? 여학생 2명이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두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한 명이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학생을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요?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줘야겠네요. 그래서 여학생 사이에 앉게 될 남학생을 한 명 뽑아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남학생 3명은 서로 붙어 앉게 되니까 키 순서대로 자동 배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배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동으로 나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는 여학생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자, 1번 자리와 3번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자, 여기 1번 자리와 3번 자리에 앉게 되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이제 2명을 뽑아서 그쵸, 여학생 사이에 앉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명을 뽑는 경우가 4C이고 이 남학생 2명 그쵸, 이 남학생 2명은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남학생 2명 또한 자동으로 키가 순서대로 작은 학생이 앞에 서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열이 됩니다. 역시 또 여학생 2명이 순서를 바꿔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네요. 자, 1번과 4번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4번 자리에 앉게 되면 자, 요 가운데 오게 되는 그쵸, 남학생 3명인데 4C 3이 오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1번 자리와 5번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좀 특별한데 양 끝에 이제 여학생이 앉게 되니까 가운데 4명의 남학생이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뽑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대로 남학생이 배열이 되고 단지 뭐만 곱해주면 된다?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우, 그쵸? 2번과 3번에 오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과 3번에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두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한 명 또 올 것이고요. 그리고 맨 앞에 또
남학생이 한 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남학생 4명 중에서 여학생 2명 사이에 그쵸? 앉게 되는 남학생을 한 명 뽑고요. 그리고 남은 남학생 중에서 맨 앞에 앉게 될 남학생을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주면 일단 4C1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요건 여학생 사이에 앉게 되는 남학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주는 거야. 3실. 그럼 맨 앞에 오게 되는 남학생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두 남학생은 자동으로 이제 키 순서대로 배열이 될 것이고 역시 또 여학생 2명의 자리를 바꿔주는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6번 2번과 4번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 자리 그쵸? 사이에 2명의 남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야겠죠. 가운데 있게 되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명이 남잖아요. 2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맨 앞에 또 배치를 해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죠. 2번과 5번이 되겠어요. 자, 2번과 5번 자리에 오게 되면요. 여학생이 일단은 4명 중에서 가운데 올 3명을 먼저 뽑아야겠죠. 4C 3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한 명은 맨 앞에 있게 되는 거니까 굳이 경우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2팩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3과 4 그쵸? 3번 자리와 4번 자리에 오는 경우에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또 한 명이 있게 되니까 자, 일단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 중에서 자, 맨 앞에 올 2명을 또 뽑아줘야겠죠. 3C2 그리고 자리 바꾸는 거 역시 또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9번째인데요. 3번과 5번에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럼 일단은 4명 중에서 그렇죠. 가운데 들어갈 2명을 또 역시 뽑아줘야겠죠. 그럼 자동으로 앞에 2명이 배열이 되고 역시 또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4번과 5번에 이제 배열을 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4번, 5번 사이에 그렇죠? 요 사이에 들어갈 남학생을 한 명 뽑아줘야겠네요. 그래서 그 경우가 4C1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앞에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든 경우를 구했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8가지, 얘는 12가지죠. 8가지, 2가지, 얘는 24가지. 24가지, 8가지, 24가지, 12가지, 얘는 8가지죠. 그래서 더하면 8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24 더하기 24 더하기 8 더하기 24 더하기 12 더하기 8이죠. 20이고 10이고 48이고 30이고 20이죠. 30이네요. 80이네요. 110이죠. 더하면 130. 따라서 정답은 총 13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탑승한 6명의 탑승객이 2층, 3층, 4층, 5층 중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단 새로 타는 탑승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보면 탑승객은 3명이 타요. 1층에서. 그리고 새로 타는 탑승객은 없고요. 근데 문제를 보면 2층, 3층, 4층, 5층 3개 층에서 모두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6명을 3개의 층에서 내려야 되는 거니까 3개의 층에서 6을 일단 나눠줘야겠다. 개수로요. 그럼 일단 한 명, 4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2명, 2명, 2명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로 나눈다면 순서는 생각하지 않죠. 개수만 따지니까요. 그러면 자, 1명, 4명을 나눈다라고 친다면 6명 중에 1명을 뽑고요. 그쵸? 나머지 5명 중에 1명을 뽑고요. 4명 중에 4명을 뽑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나누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똑같은 인원수가 있는 그렇죠. 그룹이 있으니까 요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눠주죠. 그럼 요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1명, 4명으로 나눈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나눈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이 분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2층, 3층, 4층, 5층 4개의 층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룹을. 따라서 곱하기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이어서 4개의 층에서 그쵸? 3개의 층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 그룹에 있는 탑승객은 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워지고 12 30 곱하기 12가 돼서 360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 6C1에 5C2에 3C3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처럼 나눌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걸로 끝나고 그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눈 상태인데 역시 또 2층, 3층, 4층, 5층 4개 층에서 그쵸 3개 층을 뽑아서 순서대로 뿌려줘야겠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이 되고요. 1이 되죠. 그리고 4, 3이 그러면 60 곱하기 24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60 곱하기 24를 계산을 해주면 1440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자, 2명을 뽑고 또 2명을 뽑고 또 2명을 뽑죠. 그럼 이제 같은 인원 있는 그룹이 3개가 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3팩으로 나눠줘야죠. 그리고 역시 또 4P3 그러면 15 6 1 6분의 1 곱하기 4, 3이죠. 그러면 지워지고 15 곱하기 24죠. 그래서 15 곱하기 24를 계산해주면 36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60 더하기 1440 더하기 360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216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2019년 2학기 기말 두논고 1학년 수학화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풀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